전 세계에서 한국에 진단키트를 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일 영국에서 탄식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 가디언지는 한국 LG케미컬의 한 대주주가 영국에게 주당 40만 개의 진단키트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당국의 승인 절차 지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빼앗긴 상황에 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런던 컨티넨탈 철도의 닉 마컴 회장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정부와 접촉하고 있지만 영국 공중보건국이 늑장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한국산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등이 물량을 낚아채기 위해 이미 한국에 군용기를 보내고 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마콤 회장은 지금은 서부 시대와 같은 상황이라며 모로코조차 비행기를 한국에 보냈는데 영국 정부는 뭐하고 있는 거냐고 비난했습니다. 만약 정부가 숨어서 테스트할 때까지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영국은 한국으로부터 퇴짜를 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제안을 해온 LG케미컬의 대주주가 런던 정경대에서 수학해 영국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만약 영국 정부가 승인을 내리면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기에 더욱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은 6일 기준 확진자가 47,000명이 넘었고 존슨 총리까지 걸려 6일 상태가 안 좋아져 입원까지 한 상태입니다. 급격히 숫자가 늘자 영국의 한 병원에서는 개인보호 장비가 없어 의료용 폐기물 봉투와 스키형 고글을 쓰고 일하는 의료진들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전세계는 한국 정부를 비롯해 한국의 아는 인사들을 동원해서까지 진단키트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단키트가 부족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요청으로 현지에 진출한 LG그룹 4개 계열사는 5만회 검사 분량의 진단키트를 기부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지원된 진단키트는 LG 계열사들이 긴급하게 나서서 국내 생산 제품 중 여유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윤춘성 LG 상사 CEO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진단키트를 건네며 인도네시아를 응원한다는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6일 마르틴 비스카라 페루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한국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던 것처럼 페루도 신속하게 대량의 진단검사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러려면 한국의 기술력, 특히 진단키트가 필요하다며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다면 페루도 한국에 버금가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페루는 지난 1963년 수교 이후 우리와 꾸준하게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온 우방국이라며 특히 2011년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서로가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가 됐고 한국은 페루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양국 관계를 평가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8일 페루에 있던 우리 국민 200명이 전세기를 통해 무사히 귀국할 수 있게 해줘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 우리의 방역 및 치료 경험과 임상 데이터 등을 페루 정부와 적극 공유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초기 한국의 진단키트 제안을 거절했다가 뒤늦게 여론의 문매를 받고 보건부 장관이 사과까지 한 덴마크도 지난 2일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덴마크 프레데릭센 총리는 한국산 진단키트와 의료기기 구입에 관심을 나타내며 도움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전세계 국가들은 한국에 대해서 입국 금지를 선언하며 경계했지만 이제는 전세계 국가들이 한국에게 진단키트를 경쟁적으로 요구하며 방역체계까지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나토 수송기로 진단키트를 가져간 루마니아의 한 공항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이 의아함을 주었습니다. 루마니아 앙리 코란다 공항에 도착한 직후 양국 관계자들은 국기를 펼쳐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태극기를 거꾸로 들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루마니아 국기도 거꾸로 들고 있었는데 이는 긴급한 구조를 요청하는 신호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루마니아는 다급하게 한국에 긴급 구조 요청을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루마니아 국민운동당 의원인 페트로 모비아 의원이 최근 진단키트를 수출한 업체에 감사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는 루마니아 국민들이 악전고투에서 최고 품질의 한국산 제품으로 혜택을 볼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루마니아 국민들은 펄럭이는 태극기 이미지를 올리며 현지어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대한민국은 내 마음속에 있고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다. 진실과 자유의 가치를 추구하는 진자유TV입니다. 여러분, 4.15 총선이 다가오면서 애국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근심을 갖도록 만드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목처럼 중국 화웨이 통신 장비를 도입한 LG U+가 단독으로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 통신망 구축 입찰에 참여했다는 소식입니다.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미국이 보안 문제를 제기한 화웨이 장비를 도입한 LG U+가 왜 4.15 총선에 사전투표 통신망 구축을 하는가일 것입니다.
기사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파이낸스 투데이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통신망 구축 입찰에 LG U+가 단독으로 입찰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즉 다른 곳은 아예 입찰에 참여 자체를 하지 않고 LG U+만 입찰에 참여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했다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LG가 단독으로 입찰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파이낸스 투데이 기사는 올해 초 선관위의 사전투표 시스템 유무선 장비 공급업체에 LG U+가 선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각에서는 중앙선관위가 화웨이 리스크를 갖고 있는 LG U+와 급하게 계약을 해야 했던 이유가 따로 있는지 궁금증을 자아낸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안 노출이 문제되고 있는 중국 화웨이와 손잡고 있는 LG U+ 사전투표 시스템에 보안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우려였다는 것이죠. 앞서 1년여 전 미래한국에서는 LG U+ 화웨이 장비 도입 정부는 왜 방치하나 라는 기사에서 중국의 분노를 살까봐 정보 유출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화웨이의 국내 침투를 사실상 묵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논평 기사를 올린 바 있습니다. 미국이 2018년 연방정부 차원으로 중국 화웨이와 ZTE 통신장비의 사용을 금지했는데 금지를 한 이유의 핵심은 바로 해킹칩을 비롯한 보안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당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인도, 체코 등이 화웨이 제품 보이콧에 동참했고 프랑스와 일본도 뒤늦게 동참했습니다. 독일의 경우 최대 통신업체 도이치텔레콤이 중국산 장비 사용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벨기에도 정보기관이 나서 화웨이 제품 사용 재고를 촉구했었습니다. 당시 이렇게 세계 각국이 화웨이 제품 중단을 결정을 했고 이에 한국 업체인 SK텔레콤과 KT도 2018년 9월과 11월 차세대 5G 통신망 구축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었습니다. 미국은 2013년 12월 한국 측의 광대역 LTE 통신망 구축 사업에 중국 화웨이 장비를 사용할 경우 동맹 간 통신에서 기밀 유출의 위험이 생길 것이라는 경고를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는 2014년 2월 한미동맹 간에 사용하는 통신망에는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인지 당초 화웨이의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한다고 알려졌던 SK텔레콤과 KT는 LTE 통신망에는 중국산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LG U+는 2018년 미국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선은 물론 무선 통신망, 특히 차세대 통신망인 5G 장비까지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KT와 KT가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산 네트워크 장비를 쓰지 않겠다고 밝힐 때 LG U+는 화웨이 장비가 삼성이나 노키아, 루스트 등의 장비에 비해 30%에서 40% 저렴하며 5G 통신을 실용화한 것은 화웨이가 처음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언론은 물론 국민들의 반발과 비난이 빗발쳤지만 LG U+ 측은 2018년 7월 권영수 부회장이 직접 나서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화웨이 장비 도입을 강행할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LG U+는 단순 통신사가 아니라 네트워크 구축과 컨설팅까지 하는 업체입니다. 2014년 12월에는 새마을금고 전산망 개선 사업을 맡아 시행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전산센터 전국 12개 지역본부 3,200여 지점 간 통신망을 현대화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기사는 이런 사업을 하는 LG U+가 앞으로는 중국 화웨이 장비를 쓰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다시 앞의 문제의 기사로 돌아가서 파이낸스 투데이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조달청의 자료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국내 통신 3사 중 SK텔레콤, KT가 아닌 중국 화웨이 보안 관련 논란이 된 LG U+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계약이 맺어졌는지 급하게 단독 입찰 같은 무리한 방식으로 성급한 계약을 한 것은 아닌지에 묻는 기자의 질문에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조달청의 의뢰에 공개 입찰을 했고 절차를 거쳐 조달청에서 최종 결정되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국내 통신사 SK, KT가 아닌 화웨이와 연관된 LG U+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조달청에 공개 입찰을 했고 조달청의 공정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다고도 했습니다. 정말 공정한 절차를 거쳤을까요? 이에 LG U+가 선관위 선정 기준에 미달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선관위 자체 기준에 따라서 결정한 것이고 문제의 화웨이 장비랑은 일단 관련 자체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고도 했습니다. 선관위가 선정을 한 이유는 정말 화웨이 장비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을까요?
그러나 LG U+ 선정 과정에 따로 별도의 조사가 있었는지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LG U+를 따로 조사한다는 것은 아니며 조달청에 공개 경쟁 입찰을 띄웠기 때문에 거기서 즉 조달청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LG U+를 선정한 이유가 조달청에서 결정했다는 식의 답변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파이낸스투데이 기자는 조달청 입장을 들어봤다고 합니다. 조달청 관계자는 LG U+가 선정된 건에 대해 LG U+만 참여해 LG U+가 계약이 된 것이고 KT는 부정당업자 제재로 인해 일정한 기간 동안 참여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 참여를 하지 않았고 반면 SK는 왜 입찰에 참여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LG U+와 중국 화웨이가 손을 잡고 있는 상태인데 보안 문제와 국민 여론의 문제는 고려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설계나 보안 부분 같은데 이것은 선관위 쪽에 결정하는 것이고 저희가 언급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어 조달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공개 경쟁 입찰의 최종 결정권이 조달청이 맞는지에 대해 선관위에서 LG U+와 선정하겠다 하면 최종적으로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중앙선관위 쪽이라고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또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를 위한 통신망 구축 유무선 장비 공급업체인 LG U+의 선정 최종 결정을 선관위에서 했는지에 대해 조달청 관계자는 계약은 조달청에서 했지만 중간에 LG U+가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최종 결정하는 것은 선관위에서 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즉 최종 선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는 것이죠. LG U+와 중국 화웨이와의 연관성과 공개 경쟁 입찰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최근 입장은 LG U+가 공급한 장비는 전량 국내 업체에서 제작한 것이고 화웨이 회사와는 전혀 관련 없는 장비다고 밝힌 바 있지만 기자는 LG U+와 중국 화웨이 관련 보안 문제로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LG U+가 단독으로 입찰을 했다면 국민의 우려를 고려하여 재입찰 공고를 다시 한번 띄울 수 있음에도 긴급으로 처리한 것에 관련해서는 의문이 남는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9명의 자리 중 4자리가 공석으로 5명만이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전체 회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중요 사건에 대한 유권 해석과 판단을 내리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립니다. 김영호 위원의 임기가 15일 끝났기 때문에 위원 1명만 빠져도 회의를 못 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이죠. 중앙선관위는 2019년 1월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기록이 있는 조혜주 상임위원이 취임하면서 중립성을 의심받기 시작했습니다. 전현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는 중앙선관위가 공정성을 의심받으면 나라가 내전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선관위원은 4명이나 공석이고 5명 중 선관위원장 조혜주는 친여당 성향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4.15 총선 사전투표 통신망 구축에 LG U+를 단독 입찰시킨 것입니다. 중국은 최근 자국이 아닌 다른 나라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실제로 대만, 홍콩, 호주, 미국 등의 선거에 불법으로 조직적으로 개입하였다가 쫓겨나는 등 온갖 구설수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지원하는 친중국 정당은 모두 선거에 패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중국 화웨이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가운데 민간이 아닌 중앙정부가 시스템 보안의 문제로 논란의 중심이 있는 화웨이와 연관된 LG U+와 단독으로 급하게 계약했다는 점은 다양한 우려를 낳는 것으로 보인다고 파이낸스투데이는 결론을 맺었습니다. 과연 화웨이 장비 도입으로 여러가지 논란을 낳고 있는 LG U+가 단독으로 중앙선관위의 사전투표 통신망 구축에 참여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저는 친정부 성향의 위원들이 장악한 중앙선관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LG U+는 화웨이와 협력하고 있고 보안 우려와 관련된 여러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4.15 사전투표 통신망 구축에 단독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4.15 사전투표 해야 할까요? 내 소중한 한 표를 지키기 위해 여러분들께서 공명선거지원단 같은 사회단체에도 협력하시고 지역사회에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